아 오히려 꿀팁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 꿀팁이에요. 한번 꿀팁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그 삼정회계법인에도 NCP라고 해가지고 네, 겸사해서 딜로 아니면 텍스로 텍스로? 네, 그쪽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오기도 하고. 네. 1년에 한 번 그 감사 시즌 끝나고 뭐 5월, 4월, 5월 정도에 한 4월, 번 5월 네, 정도에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그 지원하고 면접 보고 이제 본부장님 승인 득하면 옮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 인원에서 이제 뭐 딜이나 텍스로 간다고 했을 때 뭐 대부분 다 지원하면 가나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대부분 가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쪽 TO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쪽 TO가 네. 그쪽 자리가 낫냐 안 낫냐? 네, 그렇죠. 네. 좀 운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거는. 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자기가 뜻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서든 올해 아니면 내년 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로컬 회계부분이 있으니까 트랜스퍼 제도가 사실 좀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몸담아 썼던 이제 3일 회계법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거기도 이제 1년에 한 번 그 트랜스퍼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1년 2번인 걸로 늘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공고문이 뜨고 우리 본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면접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동하는 시스템인데 꼭 가고 싶다 하면은 미리 좀 사전에 컨택 정말 내가 관심 있으면은 미리 그 담당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있는 분한테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메일을? 네, 나는 어디 본부에 있는 누군데 내가 이번 트랜스퍼 때 당신이 계신 본부로 좀 트랜스퍼를 하고 싶다. 그래서 주요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냐 미리 가 있는 친구나 아니면 선배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 디테일한 걸 물어보기 위해서 실제 제가 옮기려는 팀 안에 있는 분한테 메일을 보내고 컨택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서 간의 이동이라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있기는 한데 공공기관이나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회계법인처럼 자유롭지는 않아요. 자유롭진 않고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트랜스퍼라고 해서 우리가 보내면 그쪽에서도 한 명 이제 보내고 서로 맞교환처럼 맞교환이 돼야 돼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일을 깊이 있게 해보고 깊이 싶다. 있게. 그렇게 좀 이 분야에선 좀 내가 집중해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공공기관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9년간 같은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그냥 공공기관에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주무부처에 혹은 어느 분야의 회계사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진짜로 해보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이제 조세나 좀 재정 쪽이거든요. 통계 쪽.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하고 싶은지 아예 다른 쪽을 하고 싶은지 한번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펌에서 이제 분야에 계속 계신데 다른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일단 감사에 있을 때 감사본부에 있을 때 딜이나 뭐 텍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 크게는 없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감사에 있어도 저희 용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내부회계 구축이라든가 내부의 구축. 네, 뭐 아니면은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뭐 등등의 용역 요즘 ESG도 그렇죠. ESG 업무 하시죠. 저는 해본 적 없지만 저희 본부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등등해서 그런 이제 감사에 파생되는 그런 용역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손만 들면은 얼마든지 손을 들면은 여기도 약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손을 들어서. 저는 근데 이게 감사 업무에서도 딜이나 텍스뿐만이 아니라 감사 시장 자체도 엄청 크잖아요. 그 용역 자체까지 합하면은. 네네. 그래서 저는 ESG 경험을 해보는 거를 좀 굉장히 또 추천드리는 게 향후에 우리나라도 결국에 뭐 세계적으로든 ESG 평가가 분명히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더 시장이 커질 거라서 사실 ESG만 스페셜리스트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조금 빅펌 다니면서도 추천드리지 않나. 네. 로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부서가 크게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좀 뭔가 그 빅펌에 있으면 살짝 스페셜리스트가 되잖아요. 그쵸. 감사 한 놈만 쭉 하고 그쵸. 이제 뭐 DL에서도 계속 쭉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니까 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좀 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네네. 장점이네요. 그런 제도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 그 해외 파견이 제도가 있고요. 얼마 전에도 거의 저희 공고가 나왔는데요. 삼정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빅펌도 마찬가지겠지만 영국, 독일, 와. 체코, 미국은 되게 다양한 도시들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저희 동남아 쪽, 동남아 쪽. 네. 와, 동남아 좋죠.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저희 몽골 파견도 있고요. 몽골 단기, 파견? 네, 와. 단기긴 하지만 3개월 몽골 단기긴 파견이 하지만, 있어요. 와. 네, 3개월 단기 파견해서 코리안 데스크에서 업무 수행하고 코리안 하고, 데스크로. 네. 그리고 다른 이제 저희 파견하는 거 보면은 현지 감사도 있고 KPMG 네덜란드에 소속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네덜란드 법인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건 진짜 엄청나네요. 그거를 한국 코리안 데스크가 아니라 진짜 KPMG 네덜란드로 가서 네, 거기 네덜란드 법인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 네. 종류가 그래서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택을 할 때 나라 선택도 중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 거기에 업무 유형도 중요할 거고, 네, 뭐 언어 쓰는 언어, 그다음에 저희 해외 파견 그 공고 보니까 뭐 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그 복지 제도가 많더라고요. 해외 파견을 가게 되면은 뭐 가족들이 같이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뭐 육아 관련된 뭐 수당도 나오는 거 같고. 그래요? 네네. 와, 진짜 좋네요. 그거는. 네, 하우징 피도 나오는 거 같고, 네, 등등 해서 뭐 급여 이외에도 그런 복지도 있는 것 같아서. 오, 네. 좋네요, 진짜. 네, 그래서 많이들 가서 좋은 경험하시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영어를 있어야 잘해야 네, 되는구나. 그 면접이 아마 영어로 보고. 면접 자체를 네. 쉽지 않네요. 네네네. 그리고 어. 영어 그 학원도 가서 수강하는 그 의무 수강 조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어를 잘해야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먼저 조금 어느 정도는 해놓고 지원을 하면은 자신감 있게 뭐 지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소속해 있는 보통 이제 대부분의 로컬 회계법인에서는 해외 파견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과거에 있었던 3일 회계법인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도 거의 사실 해외 파견 제도가 다 똑같으니까. 비슷해요. 네네. 거기에는 3일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wC 소속이다 보니까 그 PwC 내부 이제 회사들로 파견을 가더라고요. PwC 공고는 엄청 많이 떴던 것 같아요. 3일 회계법인 많이 떠요? 네네. 왜냐면 그 진짜 막 100개 넘는 회사에 아예 국가에 다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 명씩만 뽑아도 굉장히 100명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제가 1년에서 2년을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했던 이제 주거 비용도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되고 주거 비용 지원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물가가 다르니까 아마 급여도 현지 수준이랑 좀 맞춰서 맞춰서 거, 또 그 갔을 때는 좀 네, 인상해서 추가로 좀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같은 데로 가게 되면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맞춰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좀 옹졸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낮은 국가로 가면 깎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좋네요. 깎진 않는다. 역시 대인배 빅펌. 그쵸. 좋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데도 혹시 그런 제도가 있나요? 일단 제가 소속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해외 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학위 취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학위 취득? 휴직 정도는 가능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를 가려면은 좀 규모가 있는 공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해외 지사도 있기 때문에 해외 파견 절차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사라는 것이 꼭 감사나 그런 업무만 루틴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회계법인도 있을 수 있고 일반 기업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저처럼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내가 회계사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꼭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끝까지 할 거야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또 본인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한번 판단을 하신 다음에 진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2차 시험에 합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합격이 안 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합격 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 되신 분들은 좀 잠시만 위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공부가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이제 좀 묵여놓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1차를 한번 떨어지고 공부를 많이 하진 다시 않았었는데 좀 한 반년 정도 쉬다가 다시 오니까 그때는 몰랐던 게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냥 쉬고 왔는데 머릿속에도 살짝 이제 좀 소화가 돼서 네. 그래서 이번에 쓰면 다음에는 꼭 소화가 잘 돼가지고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 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수험생 분들이시라고 하면은 회계사 그 생활하는데 되게 만족하면서 다들 다니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 법인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업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다들 만족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뭐 삼정회계법인 오시면은 깨알 어필. 네, 저 찾아주시면은 네,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날 오기를 바라면서 꼭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실 맺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